여러분, 조직 경영과 리더십 13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강에서는 리더십 이론의 특성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성 이론 기억나시죠? 훌륭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알아보고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특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성 이론은 왜 이 100% 맞다고 할 수 없나요? 여러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훌륭한 리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훌륭한 리더의 특성들은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이다. 네? 훌륭한 리더는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 특성들을 어떻게 다 연구하고 조사하겠습니까? 물론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성 이론들이 대단히 제한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특성 이론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특성 이론은 요즘 미국의 그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같은 큰 대기업에서는 신입 사원들의 특성들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나면 리더 되겠죠. 그 특성에 훌륭한 특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과연 리더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대단히 두 요소들 간의 상관성이 관계가 높더라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리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성이 훌륭한 리더로 나아가는 데는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동이론을 조금 설명을 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2강에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자, 리더의 행동은 이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스타일. 그죠? 리더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리더가 하는 행동들이 있죠. 자, 행동들이 있다. 행동들. 그죠? 자, 리더는 부하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한다. 아니면 리더는 부하들에게 깐깐하게 행동한다. 또 아니면 리더는 뭡니까? 이 데드라인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리더로서. 예? 리더는 또 이 평가를 하는데도 이 참 자기 그 인간적인 이런 것들 강조한다라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리더 하는 행동들이 있다. 그죠? 리더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업무 지시도 있을 것이고 의사 결정도 있을 것이고 부하들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관리 방법도 있다. 또 여러분 어떤 리더는 어떻습니까? 시시콜콜하게 한 가지 다 이렇게 부하들에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리더는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나는 큰 거면 챙길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응? 그러니까 대통령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자, 장관을 임명해 놓고 당신이 이 보건복지 분야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 경제 분야는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알아서 해. 얘한테 중요한 거면 보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시시콜콜하게 다 챙기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 리더의 행동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몇 가지의 그 큰 리더십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구조주도 배려적 리더 스타일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죠. 주립대의 리더십 행동 이론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리더의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구조주도적인 행동,
행동, 구조주도 행동. 자, 또 다른 하나는 배려적 행동이다. 자, 배려 행동은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겠죠. 배려, 그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역지사지, 뭐 이런 행동, 그죠? 자, 구조주도라는 말은 여러분 금방 이해 안 되죠. 이건 왜냐하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initiating structure라는 initiative 하는 게 있죠. initiative를 쥐다, 주도권, 그죠? 주도, 구조주도. 자, 이 조직에는 여러 가지 기준과 규정, 규칙,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규칙과 기준, 절차를 이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준수하는 것을 중시하는 이런 행동을 구조주도의 행동이라 한다. 자, 예를 들면,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취업한 직장에 가보니까 상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강남에 있고, 여러분 집은 동두천이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이 전철을 이 두 번 지금 갈아타고 가야 돼. 두 번 갈아타야 되니까 여러분은 일찍 일어나도 8시에 출근하는 시간 맞추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지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사가 뭐라 그럽니까? 김길동 씨, 예? 왜 이렇게 지각합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출근 시간 잘 지키세요. 출근 시간 잘 지키세요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구조주도 행동입니까? 배려 행동입니까? 구조주도 행동이다, 그죠? 이 지키라. 그 배려 행동은 어떻습니까? 김길동 씨, 그 집이 너무 멀어서 참 힘드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한 몇 분 넣는 걸 봐주는데, 우리 부장님이나 아니면 상무님이 그 회의할 때는 그 김일동 씨 늦으면 곤란하니까 앞으로 잘 챙겨서 조심하도록 하세요. 이건 뭡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배려적 행동이에요. 배려 행동,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가지고 리더십 스타일을 4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그죠? 구조주도, 이 구조주도. 구조주도도 대단히 높고, 낮고, 그 다음 배려도 높고, 낮고에 따라서 자, 그죠? 여기에 있는 1, 4분면은 어떻습니까? 구조주도도 대단히 높고, 배려도 높은 그런 형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4, 4분면은 구조주도는 높은 반면 배려는 낮은, 이 대단히 깐깐하고 힘든 그런 스타일의 리더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구조주도는 낮고 배려는 높은, 대단히 인간적인 리더, 그죠? 그 다음에 배려도 낮고 구조주도 낮은, 이 무능한, 별로 관심이 없는 리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4가지 유형의 리더 스타일로 나누고, 이 리더 스타일과 이 생산성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구조주도는 낮고 배려는 높은 이런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요 4분면에 있는 리더에 대한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게 그 리더십 스타일 이론의 오하이오 대학에서 연구한 그런 그 연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 상황 이론으로 리더십이 발전하게 되는데, 자, 이 오하이오 대학의 주립대 연구를 여러분 보셨고요. 두 번째는 미시간
대학의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시간 대학 프랜시스 리커트를 중심으로 한 미시간 대학의 미시간 대학의 프랜시스 리커트를 중심으로 한 리커트 리더십 연구에 아주 그 유명한 학자였죠. 미시간 대학에서는 이 리더십 스타일을 어떻게 나누느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과학지향적 행동과 종업원 지향적 행동. 종업원 지향. 자, 아까 여러분 오하이오 대학에서 살펴본 구조주도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과학지향적 행동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죠? 과학지향적. 과업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드라인, 체크포인트, 그 다음 투입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지향적 행동과 그 다음에 부하들의 차이,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자, 이 종업원 지향적 행동 있다. 부하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그 부하의 입장에서 거기에 개인적 차이, 욕구 차이 이런 것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그 종업원 지향적 리더다. 그죠? 자, 그래서 생산성과 만족감. 생산성과 만족감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업원 지향적인 행동이 생산성도 높고 만족감은 높더라 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죠? 자, 장기적인,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학지향적인 행동이 생산성을 단기적으로 확 올릴 수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과학지향적인 행동이 생산성에 크게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미시간 대학의 연구와 관련된 이 과학지향적 행동, 그 다음 종업원 지향적 행동을, 이 리더 행동을 분류해서 연구한 관련 논문이 한 160편 정도 나왔는데, 이 논문들을 다 모아서 메타 연구를 해보고, 이게 메타라는 게 초라는 뜻이죠. 메타 연구는 이 실정 분석한 그 개별 논문들을 다 모아서 그걸 전체를 이제 통계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종업원 지향적인 리더십을 구사하는 리더들 밑에서 부하들이 훨씬 더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 만족감도 높고 동기부여도 대단히 높고 리더에 대한 존경심도 높더라. 이 종업원 지향적인 리더십을 구사하는 리더가 만족감, 동기부여, 리더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높더라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행동 이론의 우리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 다음 상황 이론에 대해서 리더십 상황 이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이론.
상황 이론의 리더십 상황 이론의 대표적인 그 리더십 이론이 피들러가 주장한 컨틴전시 이론입니다. 피들러의 리더십 컨틴전시 시간이 컨틴전트 하는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정당방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 어떤 미친놈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럴 때 내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 후려쳤다. 아니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 정당방위를 이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을 때렸다. 아니 급소로 공격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아주 식물인간이 되거나 넘어져서 다쳤다. 그럴 때 여러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죠. 이게 상황의 논리다. 상황이로 마찬가지 그죠. 리더와 부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상황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상황 요소 그죠? 자, 피들러는 리더십 상황 요소로 세 가지를 상황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하나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 두 번째, 이 과업의 구조. 하는 이 일이 어떤 형태의 일인가? 과업의 구조. 자, 라면 공장이나 담배 공장처럼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데서는 이 구성원들이 할 일이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기계 체크하는 것, 아니면 그 제품 생산되는 게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 거 점검해 보는 거. 뭐 이런 정도 딱 일이 루틴한 일들이 정해져 있다. 그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구원들, 자,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발하는 연구소의 그 연구원들이 삼성전자 연구원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9시부터 10시까지 뭐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 뭐 하고, 이 정해질 수 없죠.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 과업이 비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 그리고 과업이 여러분 이 탁 구조화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대단히 지루하겠죠. 지루하단 말이에요. 예? 일상적인 지루하다.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과업의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가 갖고 있는 직위 권력입니다. 포지션 파워. 직위 권력. 자, 여러분 학교에 지금 그 강의를 듣는 반의 클래스의 대표들이 있죠. 대표들은 어떻습니까? 포지션 파워 있습니까? 이 대표가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혼을 내거나 학점 안 줄 권한이 없죠. 이 포지션 파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 소대장, 중대장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훈련에서 빼줄 수도 있고 또 잘하면 휴가를 상시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그죠? 이 포지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있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권력 얘기하죠.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이런 이런 그 조직들을 공공의 권력을 갖는 이 조직이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이 민간 경비업자들 이런 사람 공권력이 없죠. 자, 돈을 받고 해주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이 이 포지션 파워입니다, 그죠? 그래 피들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리더십 그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점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하나는 피들러는 이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LPC 점수라는 걸 LPC 점수라는 걸 측정을 했는데요. The least preferred coworker.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지 않는, 가장 싫어하는 동료 작업자.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동료 작업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죠? LPG 점수.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을 LPG 점수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LPG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관계지향적인 리더다. LPG 점수 가지고 이 관계지향적인 리더 이렇게 봅니다. LPG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과업지향적인 리더다.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깐깐하게 평가하는 사람, 이 과업지향적인 사람, 점수 낮다.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점수를 그래도 뭐 그래 웬만하지 이렇게 생각해. 관계지향. 그렇게 이런 두 가지 이 유형으로 LPG 점수하고 그 다음에 상황 요소를 나누어서 피들러는 상황 이론을 설명을 했는데, 자, 피들러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LPG 점수와 상황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고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는데요. 리더에게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일 때는, 자, 이 상황 요소를 8가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8가지 유형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만들어서, 자, 상황이 리더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때는 이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적인 리더가 좋더라. 이럴 때는 과업지향적인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을 때,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훨씬 효과적이더라 하는 것을 이 실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듣고는 금방 여러분 이해를 못하실 텐데, 포지션 파워가 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소장하고 포병 중대의 중대장 생각하시면 포지션 파워는 포병 중대장은 어떻습니까? 훨씬 포지션 파워가 있는 거죠.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있는 경우에 입주민들이 뭐 특별한 것을 규정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사는데도 아파트에 늘 뭐 층간소음 때문에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애완견 이런 것들 때문에 애완견 배설물 잘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늘 공지 게시판에 적어 놓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션 파워가 없어서 이 상황을 리더에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뭡니까? 과업지향적인 관계보다는 일 그 자체에 몰두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중간 정도. 자, 그래서 이 컨디니어시 이론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뭡니까? 자, 지금 이제 요 결론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리더십 이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적인 리더인데,
리더십 상황을 바꾸거나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그죠? 자,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못 바꾸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서 상황과 리더십 스타일 간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리더의 유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론, 그죠? 자, 여러분, 그 리더십 상황이론은 여러분 그 피들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 조직 경영과 리더십 13주차 2강은 리더십 상황이론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론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약간 더 설명을 하고 14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